여수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 엑스포역이야. 그냥 기차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2012년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던 상징적인 곳이지. 당시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었는데 그 덕분에 바다 생태와 해양과학, 친환경 에너지 같은 전시가 한창 열렸어. 역 앞 광장엔 아직도 박람회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고 주변 시설들은 지금도 전시와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래서 단순히 기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여수의 변화를 이끈 현관문에 들어선 셈이야. 역을 나서자마자 남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더라. 여수 앞바다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라서 물빛이 더 푸르고 투명해. 멀리 보이는 오동도는 여수의 상징 같은 섬이지. 특히 겨울철이면 동백꽃이 만개해서 섬 전체가 붉게 물들어 그래서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 그냥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의 삶과 축제의 무대까지 한눈에 담게 되는 순간이었어. 오동도에 들어서면 동백나무 숲길이 이어지는데 이 숲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야. 동백꽃은 예로부터 절개와 충절을 상징해서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에도 자주 등장하지. 섬에는 동백꽃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 전쟁터에 간 연인을 기다리다 꽃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겨울에 붉게 피어나는 꽃을 보며 옛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더 감성적으로 다가와. 차를 타고 거북선대교를 건너면 시원하게 뻗은 바다와 함께 여수항이 내려다보여. 이름 그대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다리야. 여수는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본영이 있던 곳이라 지금도 도심 곳곳에서 장군의 흔적을 만날 수 있어. 다리를 건널 때면 자연스레 나라를 지켰던 역사와 오늘의 평화가 대비돼서 더 뜻깊지. 도심 한가운데 이순신 광장이 자리하고 있어. 이곳은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영 본영이 있던 자리라서 역사적으로 무척 중요하지. 광장 한복판엔 장군 동상이 우뚝 서 있고 거북선 모형도 전시돼 있어. 매년 봄에 열리는 여수 거북선 축제도 바로 이 광장에서 시작되는데 전통 무예 공연과 해상 퍼레이드가 함께 열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광장 옆에 있는 거북선 체험관에 들어가면 조선 수군의 지혜가 고스란히 느껴져. 내부에는 당시 전투 장비와 생활 도구들이 재현돼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어른들에게도 흥미로운 공간이야. 실제로 거북선 내부에 들어가면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이 협력해 싸워야 했던 당시 병사들의 노고가 피부로 전해지더라. 시장에 들어서면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이 가득해. 화로회, 멍게, 해삼, 전복 같은 해산물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고 관광객들은 바로 포장해서 야외 테이블에서 먹기도 하지. 특히 여수는 서대회, 갓김치 같은 특산물이 유명한데 이런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야. 시장을 돌다 보면 여수가 왜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도시인지 실감하게 돼. 낭만포차 거리는 밤에 화려하게 변하지만 낮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해가 지기 전 포장마차들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여수 사람들의 생활력이 느껴져. 밤이 되면 이 거리가 여수 밤바다 노래 가사와 겹치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지. 여행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준비의 풍경을 바라보는 거야. 빨간 등대로 유명한 하멜 등대는 네덜란드인 하멜이 표류해 조선에 들어왔던 이야기를 기념하는 곳이야. 그는 조선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하멜 표류기를 남겼는데 이게 서양의 조선을 알린 중요한 기록이 되었어. 등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여수가 단순한 항구 도시를 넘어 세계와 연결된 창구였음을 다시 깨닫게 돼. 국보 304호 진남관은 조선 수군 본영 건물이야. 옥조 건물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곳은 그 자체로 웅장함이 압도적이지. 이순신 장군이 머물며 전술을 세우고 병사들을 독려했던 공간이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역사의 무게가 느껴져. 봄에는 이곳에서 문화재 야행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 전통 공연과 전시가 곁들여져 더욱 특별해. 여수는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카페들이 많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강아지 전용 간식을 챙겨주니 여행의 피로가 한결 풀리더라. 요즘은 도시 전체가 펫프렌들리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야.
전망대에 올라서면 돌산대교가 바다 위로 길게 뻗어있는 장관이 펼쳐져. 낮에는 차량 불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저녁에는 화려한 야경이 분위기를 바꿔주지. 다리 너머로 보이는 여수항과 시내는 사진 찍기 좋은 배경이라서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스폿이야. 여수에서 꼭 해봐야 하는 체험 중 하나는 해양 케이블카 탑승이야. 바다 위를 가르며 오동도와 돌산을 연결하는데 특히 유리바다 캐빈에 타면 발밑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짜릿함을 주지. 저녁 무렵에 타면 석양이 바다와 어우러져 낭만적인 풍경을 보여줘. 노을이 지는 순간 여수 밤바다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줘. 버스커 노래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실제로 보면 노래보다 더 벅찬 감동이 밀려와. 바닷물 위에 붉은 빛이 반짝이며 퍼져나가는 장면은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어. 직접 보고 서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순간이야. 낮에 준비하던 포차 거리에 불이 켜지면 진짜 여수의 밤이 시작되고 바다를 배경으로 해산물 꼬치와 술 한 잔을 즐기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더라. 사람들 웃음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불빛이 어우러져 이곳이 왜 낭만 포차인지 알 수 있었어. 여수의 아침은 바닷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시작돼. 반려견 동반 숙소라서 공주도 편하게 쉴 수 있었지. 간단한 조식을 준비해 먹으면서 오늘 갈 코스를 다시 정리했어. 아침부터 신선한 바다 공기를 마시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 어제 저녁에 올랐던 케이블카를 아침에 다시 타보니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낮은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밤의 화려함 대신 맑고 깨끗한 빛이 도시를 감싸더라. 같은 장소라도 시간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게 여행의 묘미지. 돌산대교 근처에 있는 돌산공원에 올라서면 여수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 특히 낮에는 차량과 배들이 바쁘게 오가고 멀리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계절마다 꽃들이 피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아. 향이람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어.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 새해 첫날이 되면 해돋이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불교 신앙뿐만 아니라 소원을 빌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장소로도 유명해. 향이람 주변의 해안 절벽길을 걸으면 남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와 절벽의 위험이 어우러져서 자연의 거대함이 느껴져. 곳곳에 전망대가 마련돼 있어 잠시 멈춰서서 풍경을 바라보는 재미가 있어. 근처 해변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어서 공주도 마음껏 뛰놀았어. 모래사장에서 꼬리를 흔들며 발자국을 남기는 모습이 참 즐거워 보였지. 여수는 반려견 동반 여행지로 점점 인프라가 좋아져서 이렇게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야. 도심 속 해양공원은 바다 분수가 유명해. 낮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활기가 가득해. 바다 옆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시내와 항구가 어우러지는 풍경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와. 예술랜드에 있는 바다 위 스카이워크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투명한 유리바닥 너머로 바다가 훤히 보여. 처음엔 조금 아찔하지만 이내 시원한 개방감에 마음이 탁 트여. 멀리 섬과 파도가 함께 보이는 풍경은 사진으로도 남기고 싶은 순간이었어. 여수하면 돌산 갓김치를 빼놓을 수 없어. 특유의 매콤하고 아삭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시장을 돌다 보면 갓김치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시식도 할 수 있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반찬이지만 여행객들에게는 특별한 맛의 경험이야. 서대회는 여수의 대표 음식 중 하나야. 서대라는 생선을 얇게 썰어 초장에 무쳐 먹는 건데 상큼하고 매콤한 맛이 여름철 입맛을 살려주지. 예전부터 바닷가 마을에서 흔히 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여수를 대표하는 별미가 되었어. 삼합은 수육, 홍어, 갓김치를 함께 먹는 건데 여수에서는 특히 돌산 갓김치가 빠질 수 없어. 톡 쏘는 맛과 깊은 향이 삼합의 조화를 완성하지. 현지 사람들에겐 특별한 날이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야. 항구 도시답게 해산물라면도 별미야. 홍합, 게, 오징어, 새우가 가득 들어가 국물 맛이 시원하고 진하지. 추운 날씨에 먹으면 더할 나위 없고 여행길 점심으로도 딱이야. 바다와 가까운 식당마다 조금씩 다른 레시피로 끓여내는 것도 재미있지.
밤이 되면 박람회장에서는 비고쇼가 펼쳐져. 거대한 원형 구조물에서 음악, 불꽃, 분수, 레이저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관을 보여줘. 여수의 밤을 대표하는 공연이라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지. 그 화려함 속에서 여행의 피로가 한순간에 잊혀지더라. 쇼가 끝난 뒤 밤바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잔잔한 물결 위에 불빛이 반짝여.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실제로 걸어보면 그 낭만과 감성이 몸으로 전해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져 여행의 여운이 깊어지지. 이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차에 올라타며 이번 여행에서 느낀 풍경과 맛, 역사와 문화를 하나씩 떠올려 보니 여수라는 도시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삶과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라는 걸 알겠더라. 아직 못 가본 곳도 많지만 이번 여정으로 충분히 매력을 느꼈어. 만약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여수로 꼭 한번 와보길 추천할게.